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펀치 육동일입니다. 저하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뵌 지가 이제 9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번의 방송들을 보시고 그동안 이제 차츰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방송 때는 필리핀에서 우리가 원조를 받아서 장충체육관을 건설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이냐, 팩트에 근거한 거냐,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물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유익하긴 한데 지방자치나 분권에 관해서 너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냐, 너무 또 지나치게 비약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지적한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사회과학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자치펀치를 통해서 주로 문제를 보는 시각, 그리고 그것을 처방하는 진단은 아무래도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지방이라는 시각에서 조금 사회 현상, 또 지역의 현상만큼은 지방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3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좀 너무 딱딱한 거 아니냐, 또 우리가 자치펀치라면은 좀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즐겁게 이렇게 보기를 기대했는데 좀 딱딱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무튼 좋은 반응과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그러한 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을 좀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사회 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 면에서 크게 발전을 했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 지금 문턱에 와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 격차, 소외, 불균형, 부패, 비리,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제 사회 체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와 아직 이제 통일을 하고 있지 못한 북한은 아직도 전형적인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기본형에 가장 충실한 체제가 북한 체제입니다. 물론 돌이켜 보면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내놓게 된 혁명적인 사건이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그래서 막스 레닌이 이 붉은 혁명,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것을 1917년에 10월 달에 이 혁명을 통해서 세상에 사회주의 체제를 내놓게 된 거죠. 그거는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모순, 비리를 고발하고 내놓은 체제로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열광적인 그 환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사회주의 체제가 내놓은 사회주의 이념은 우리 그 당시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신음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비리 속에 그 고생하던 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 줄기의 빛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유토피아,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분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또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 지구상에 구현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아주 매력적인 이념이 아닐 수 없었고 또 열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당시로서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로서의 그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체제가 그 74년 동안에는 아주 강력한 체제로서 자본주의와 대결을 했던 체제인데 91년도에 그 체제가 붕괴됐죠. 그래서 뭐 사회 체제의 논쟁과 대립은 끝났다. 이렇게 뭐 후쿠야마라는 그 교수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대결해서 왜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되었거나 또 지금 상당히 변화되어 있거든요. 소련은 붕괴돼서 새로운 체제로 갑니다만 중국은 또 원래 사회주의 체제에서 많은 변형된 체제를 가고 있습니다. 또 동유럽도 원래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체제 변화가 이루어진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일단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그러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체제냐, 영원히 붕괴되지 않을 거냐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이죠.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입니다만, 또 러시아, 중국, 또 뭐 동유럽, 이런 나라들의 지금 체제 변화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변화를 거쳐가고 있는가, 또 그 체제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일하게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북한의 체제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가 과연 어떻게 통일을 향해서 어떤 체제로 가야겠는가, 이런 부분이 오늘 그 토론의 그 이슈,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슈들은 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해 온 뭐 어떤 사회 체제든지 간에, 그게 자본주의 체제든 공산주의 체제든 민중 체제든 민주자유주의 체제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든 민중민주주의 체제든 수많은 이름하에 체제가 있었고, 또 어떤 체제는 사라지고 또 새로 등장하고, 이렇게 체제가 그동안 많이 등장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수많은 체제가 있지만 그 체제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체제가 도입되고 운영되고
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또는 뭐 실패해서 사라지고. 근데 그 목적은 바로 이제 어떤 체제든지 간에 그 체제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3P라고 해서 파워, 권력, 그다음에 프로퍼티라고 해서 재산입니다. 그다음에 프레스티지라고 해서 명예. 다시 말씀드려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서로 이제 경쟁과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한정된 권력과 한정된 재산과 또 제한된 명예를 놓고 서로 개인과 집단과 지역 간에 서로 경쟁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체제는 이 중요한 3P,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어서 이 파이를 키워서 공정하게, 조화 있게, 정의롭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체제 속에서는 다 같이 해결해야 할 공통된 숙제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자본주의 체제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또 우리 사회주의 체제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또 제3의 체제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체제가 등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험은 실패했고 사회주의 체제도 실패했기 때문에 붕괴됐거나 붕괴되어 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이 자본주의 체제인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직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는 이제 붕괴되거나 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지는 자본주의 체제는 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도표를 하나 잠깐 보시면 이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이 세 가지 인자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서 내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체제지요. 그래서 우선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복수정당제가 허용이 돼야 되고요. 그 정당이 2개 이상 존재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고요. 그리고 자유경쟁이 보장돼야 되고, 그런 속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우리는 그 정치 체제를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치는 않지만 또 제대로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고 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지방의 대표를 뽑는 그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어쨌거나 정당이 아직은 제도화되고 선진화되지는 않았지만 2개 이상의 정당이 있습니다. 또 이 경쟁도 어느 정도는 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의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지요. 그래서 시장경제도 역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시장경제가 가능해집니다. 사유재산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또 뭐 자본을 굴려서 이자를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영리를 추구해서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역시
이 시장 경제도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가 그거를 시장 경제라고 하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좀 다른 거죠.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로 보장되는 사회. 어떤 집단이나 국가가 아니라 집단이나 국가의 이 권리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우선시되는 사회를 개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개인주의 사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조건,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 또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또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사회, 이걸 개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 자유만 보장되면 이기주의죠. 그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인자가 모여 있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 이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요 계속해서 이 사회주의의 기본 틀 그리고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